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 고신대 외과 교수님으로서 아주 명의였죠. 특히 대장과 직장암 쪽에 명의 의사이신 백성은 선생님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이 저서를 보니까 환자가 짐작도 못하는 외과 의사 유형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상의 질문을 한 부분에 있는데, 저는 그 가상의 질문 부분이 재미난 케이스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거 좀 소개를 해 보시겠습니까? 안 되면 이 책을 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려도 되고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의사의 수준과 수술실 내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간호사들이나 병동의 어떤 평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의사가 자기 자신의 도덕성, 우리가 특히 암 수술을 할 때는 도덕성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 준다는 그런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뭐 수술이 힘드니까 막 중간에 그냥 길만 튀어주는 이제 척로 형성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 척로라는 게 그 옆으로 길만 우회 막혔으니까 막힌 걸 떼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한 분들이 밖에 나와서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떼내는 중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길만 새로 뚫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환자가 뭐라고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의사의 도덕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누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평가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의사의 인간성을 좀 유심히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환자는 의사의 인간성을 보고 설명하고 면담하고 인간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의사가 말을 비단결처럼 해가지고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환자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의료라는 게 전문 분야니까 이제 얼마든지 의사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의사가 있는 대로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일 수도 있는데, 팔이 안으로 우리가 보통 많은 걸 하잖아요. 팔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학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좀 뭔가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신경외과에서는 two stages operation이라는 게 전날에 한 번씩 발표도 되긴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커서 말이죠. 맞습니다. 너무나 커서 이 뇌는 작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혹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한 번 스테이지 하기에는 힘들 뿐만 아니고 그 데드 스페이스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예를 들면 반쯤 이제 드러내면 그 스페이스만큼 또 이제 시간 한 2달 지나면 두세 달 정도, 지금 제 기억에는 그 저널을 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제 그 데드 스페이스가 작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세컨드로 들어가서 떼내는 면 이제 완벽히 할 수 있다. 근데 아주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엄청나게, 저희들 같으면 에쿠스틱 뉴로마라고 해서 정신경 종인데 그건 아주 크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일반 외과에서는 그런 경우 좀 드물죠. 근데 암이 많이 퍼진 경우에, 주변 침범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암이 전이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전이도 있고, 이제 국소 전이. 예. 이 암 덩어리가 옆에 복벽에 복벽에 붙어 있고 뿌리를 좀 내린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길을 내가 뭐 영양을 좀 호전시킨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뒤에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어려운 질병에 이제 걸렸잖아요, 환자가. 그러면 이제 의사를 아까 이제 선택하는 쪽으로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라. 저는 최소한 2사람의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수술은 그 둘 중에서 당신이 듣고 판단해도 좋다.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해도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의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그 유튜브를 지금 듣는 시청자도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책에 몇 개
코멘트를 한 게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좀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술 합병증을 잘 생기나 안 생기나 보려면은 그 병동 수간호사한테 물으면은 제일 잘 알 수 있죠. 그 의사가 수술하면 합병증이 많다든지. 앞으로 병동 수고하면서 전화 받는다고 바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때도 혹시 가서 우리가 외과가 됐으면 되는데 이제 어느 물어보시면은 대부분이 알려줄 겁니다. 그럴까요? 예, 슬쩍 알려줄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 그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 유명세를 탄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찾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제가 정치할 때도 그랬어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되게 이제 명의라고 그러면 또 사실 대학 교수 아닌 사람들 명의가 많은데 그런 사람 다 빼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좀 상업적인 우리 신경학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과도 대학병원 위주가 돼 있고 서울 중심으로 방송국들이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 위주가 되거나 대학병원 위주가 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또 PR 목적으로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 찾아가라 예, 이렇게 맞습니다.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닙니까? 전혀 그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병을 정확하게 예측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해 주시는 분이 제일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의사가 되기 전 인간이 되라. 결국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는 남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인간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된 사람이 외과 의사가 됐다. 그건 못 믿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훌륭한 분이고 하는 것부터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오히려 방송에 막 자주 나오고 뭐 유명세를 탄 사람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험상. 그래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또 이제 선택하는데 소문을 듣고 직간접적으로 소문 듣고 의사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실제로 소문이 이제 옆에 알바생들이 있는 수가 있어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어느 병원에 가면 직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제 어떤 명의라고 누가 좋더라 하면서 이래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짜 뉴스, 예. 그 조심해야 돼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양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래 같은데 사람을 이제 맞습니다. 사서 풀어가지고, 예. 그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둘이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야, 그 말이야, 어떤 병원 어느 병원에 유명하다 카더라. 그래서 이제 카더라 방송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카더라 방송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어머니 지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거죠. 그 선거위원회니까 걸리면 이제 당선 무효되니까 아주 엄밀하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니면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저 사람 어디 숨기는 아들이 있다 하더라. 예, 맞습니다. 뭐 돈 보고 장계 갔다 하더라. 뭐 하여튼 뭐 별소리를. 근데 내가 지금 기억에는 지금 다 잊어버려서 한 7가지쯤 되었어요. 그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제 그래 딴 사람 찍으라고 말이죠. 그 이제 병원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단 말이죠. 예, 흑색 선전. 그 인터넷이 있으니까 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은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통계 자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통계 자료를 환자들이 접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여기 음. 학회나 이런 이제 접할 수가 없고 학회 자료더라도 실제로 이제 환자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그게 환자가 똑같은 동일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해석이 그렇죠. 이제 달라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환자들이 그걸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과거에 우리 시대는 이제 평균을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어떻다. 그 평균치가 어떻다. 그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보물선을 끊는 이럴 때 평균이 이제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는 100명이면 100명이 선호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하여튼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시대인데 지금 그런 평균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도 저는 아까 못 들어본 아까 그 지난번 시간에 들어온 일이었습니까? 그런 무슨 병이라고 그래서 크론. 예, 크론 디지즈. 그게 CRON이 아닙니까? 크론? CROHN. HN.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과대학 때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겠죠. 예. 나도 없은 것 같은데. 그래 새로운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거나 지난번에 뭐 메르스 같은 거나 우리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어떻다 뭐 이거 배웠지만 헐페스 헐페스 조스도 뭐 이거 배웠는데 이게 새로운 병이 막 생기니까 말이죠. 이제는 어떤 평균적으로 어떻다. 그래 이 약은 뭘 어디에 다 들을 수 있다. 항생제 같은 것도 정말 시렉돼서 안 쓰고 불어대고 쓰면 슈퍼박테리아만 만들고 인체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통계도 그런 뜻에서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자신이 그렇겠죠. 평가할 수 없는 자료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면 직접 그 두세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격도 보고 인간됨도 보고 느끼고 또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듣는데 그 주변이 남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나 수술방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판단하라 이제 이런 것이고 수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뭐 로봇 수술도 이래가지고 돈을 또 많이 받으려는 건데 나는 그것도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심장이나 뇌 같은 거나 창자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봇 가지고 제대로 한다? 거기는 굉장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요즘 뭐 전기차 뭡니까? 자동 주행차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대로 신뢰가 가겠지만 아직 로봇 같은 것도 좀 그런 것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 지금은 이제 로봇은 방사선 치료에서는 네. 그 자동적으로 쏘는 부위를 찾아주는 그건 굉장히 좋은 방사선 치료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데 실제 우리가 수술할 때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기구가 그러니까 로봇가 지가 수술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사람 손을 가지고 손으로 여기 떨어진 데서 병실에서 안 하고 직접 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이게 모니터를 보고 손으로 조작해서 하는 그게 로봇이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반 로봇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도구죠. 로봇. 그렇겠네요. 그럼 환자를 이렇게 병이 생겼을 때, 암이 생기거나 병이 생길 때 환자를 의사 선생님 선택하는 뭐 방법 중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한 방법은 이제 아까 말한 그거란 말이죠. 그 세 사람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 결국 이제 결론은 면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믿음이 가는 그런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척추 분야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경외과 의사들도 전문의사 되고 난 뒤에 뇌보다는 힘드니까 그리고 뭐 밤에도 수술 뭐 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적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질문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 척추. 그렇죠. 다 척추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걱정이 이제 정말 뇌 수술을 해줄 의사가 없었어. 아마 10년쯤 후부터는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없어서 기다리다가 사망해야 되는 그런 사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젊은 의사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사는 이게 직업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소명인데 이게 콜링이란 말이죠. 이게 오큐페이션 아니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많은 의사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 시대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신경의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한 5명, 6명 있는데요. 더 많이 있으면서 서로 휴식도 많이 취해가면서 즐겨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척주 쪽으로 나가서 뭐 하여튼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이 과정들이 참 아깝죠. 참 아까운 과정인데, 우리 외과에도 이제 외과 영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저는 병원을 좀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외과도 선생님 계신 동안에 우리 외과도 뭐 혈관외과 또 뭐 각 파트에 이제 이래서 정말 서로 도와서 휴식도 충분히 취해가면서 말이죠. 지금 아무래도 우리하고 지금 세대가 다르니까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아마 외과를 하고 싶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좋은 분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 많이 생겨야죠. 저는 현대 의료는 병원 중심의 의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현대 의료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과 팀워크로 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혼자서 뭐 옛날에 청진기 하나 갖고 있으면 요금 뭐 지금 간단한 기구 몇 개 갖다 놔놓고 뭐 간호사 한 몇 사람 해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거 아니고 이제 정말 그 환자의 이 마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타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인 간호 이야기하듯이 전인 치료의 그런 영역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 의사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뭐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고 뭐 가서 뭐 이게 소위 말 바가지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가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루빨리 다가와서 병원 중심의 의료, 제가 말하는 병원은 종합병원이죠. 우리 국민들 보통 대화해 보면요, 의원도 병원, 병원도 병원, 종합병원도 병원, 대학병원도 병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감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감별이 안 되니까 용어에 그게 오죠. 그러니까 클리닉에 갔다, 의원에 갔다 온 사람도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부터가 좀 달라지고, 옛날 초기에는요, 신경외과를 모르니까 신경 뭐 정신과 뭐 머리 뭐 미친 사람 치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만. 오늘 하여튼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